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계속 조항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43조 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조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사용자의 채용 제한이라는 것은 그 노동조합이 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노동조합도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을 못 받습니다. 또 사용자도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 중간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에 대해서 그 채용하거나 대체를 하게 되면은 또 도급이나 또 하도급을 주게 되면은 파업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의 기간 중에는 뭐 채용 제한이나 아니면 그 대체에 대한 또 도급 하도급 줄 수 없다, 이런 걸 명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힘의 어떤 균형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쟁이 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근무를 안 할 거니까 그 대신에 어떤 회사의 여러 가지 생산 저하 이런 걸 우려해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데 그걸 금지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최근에 매일용 뉴스에 나온 그런 사례를 보면은 삼성전자 자회사들이 파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지 근로조건을 그러니까 좀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 삼성전자 자회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제3의 회사한테 도급으로 좀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의 흠결이 자기가 원 도급인이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또 하도급 준 상태에서 하도급 회사에서 하도급 근로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자체적으로는 대체가 안 되지만은 그 회사 차원에서 원 도급인 같은 경우는 제3자의 도급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어떤 파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법 제3 그러니까 2조, 3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 그리고 3조 민행사상 책임을 면책받는 것, 주로 이제 하청회사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 부분이 사용자의 채용 제한, 이 부분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랬고, 혹시 우리 강남농업인에서 이런 쟁의행위에서 참여했던 사례 중에서 혹시 이런 사용자 제한, 채용 제한에 걸린 문제라든지 어떤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비슷한 사례가 있는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체 교섭 대리로 해서 사측을 이제 대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측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자회사가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근로자 한 10명을 연수생으로 해서 이제 파업하기 전에 불렀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연수생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파업할 때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이게 6개월 연수로 온 이 근로자도 사실 내부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평상시 같이 이제 업무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파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불법인, 불법 근로자를 대체했다. 파업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서 당해 사업가금이 없는 외부인을 채용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쟁의행위 중에 업무 대체 금지 이 부분을 해가지고 사업주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조사도 받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산업연수생이 실제적으로 이제 근로를 대체해서 온 건지 아니면 연수를 하는 건지, 연수 자체도 OJT에서 현장 실습이 자체도 연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법으로 대체된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내부 인원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그 파업 기간 중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노동자분 쟁의 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 여기에 있는 사장을 그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조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이고 그 업무 자체가 그 실습하는 거니까 이게 대해서는 어떤 불법 도급이 아니다, 불법 대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이제 고소 사건을 이제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사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쟁의 기간 중에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3자를 쓰는 이 부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은 사실상 그 노동조합이 파업권이 그러니까 파업의 동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 원하는 걸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그 파업 기간 중에 업무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거꾸로 이제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쟁의 행위 중에 노동자들이 반대로 다른 데 가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수입을 얻는다거나 이런 것도 또 사용자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금지하는 게 있은가요? 그는 사실상 그 보통 취업규칙에 그 업무 기간 중에 타사에 대해서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다 대부분 기재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 그 집단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게 파업이라고 하는데 그 파업 기간 동안에 어차피 근로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동안 무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 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업은 어떤 집단적으로 이제 결의하는 거고 파업을 안 해도 이제 어차피 급여가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 파업 그 기간에 못 받는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3의 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와 이런 노동조합원들 간의 어떤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협상하는 와중에 이렇게 이런 노동자들이 임금을 이쪽에서는 못 받고 다른 데서 받으면서 어떤 이런 노사 협의에서 시간을 끈다거나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래도 여기 사업주에서도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사실 생산인 양이 파업 때문에 한 5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무노동 무임금이지만은 사업주는 그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적자를 봐야 되고 또 근로자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얼마든지 파업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노동자분이 나중에 복귀를 해서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루에 일을 하게 되면은 약 그러니까 일일 그 인건비가 그러니까 일일 약 30만원을 받는데 자기가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하니까 겨우 벌 수 있는 게 10만 원밖에 안 됐다. 결국은 절대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근데 사실 그 사업주가 그 연수생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격히 따지면 약간의 뭐 불법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산업 연수생으로 잠깐 왔다 가는 거고 또 기간도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사업주나 이 노동조합 노무자들이 어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협상을 잘해서 회사를 이끌고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싸울 이유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노동조합도 파업을 하고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만 또 사업주도 그 파업 기간 동안에 업무 대체나 업무 파업으로 인해서 중단된 업무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파업의 어떤 그 대등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러한 행위 중에 불법 행위나 사업주의 어떤 업무 대체나 아니면 또 근로자의 어떤 이러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파업 기간 동에는 양 당사자가 엄격히 준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조합법 41조 쟁행위 금지 부분, 그러니까 쟁행위 제한 부분, 그리고 43조 이런 대체근로의 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